네, 유엔 참전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터키로 시작을 해서 호주, 태국, 그리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는 살짝 아쉬운데 프랑스로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선택을 했는데 프랑스는 몇 번째로 참전한 나라일까요? 아까 22개 나라가 참전을 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한 10번째 정도? 근접합니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한번 가면 행운? 7번째! 7번째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외우기 좋으라고 그런지 1950년 7월에 7번째로 참전을 했어요. 프랑스와 관련된 그 전쟁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지휘관에 대해서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몽클라르 중령.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 군을 이끌고 온 몽클라르 중령이거든요. 근데 이 몽클라르 중령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라울 중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스토리가 약간 스릴러로 가나요?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이 2개인 거예요? 이름도 둘이고 계급도 다르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몽클라르 중령하고 라울 중장하고 사실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면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수수께끼 같아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그 수수께끼를 그럼 한번 풀어가는 심정으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라울 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요. 2차 세계대전에는 이미 은퇴를 한 뒤니까 외인 부대를 지휘해서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명 자유 프랑스군을 이끌었던 레지스탕스인 거죠. 이때 사용한 가명이 있어요. 레지스탕스니까 암호명을 쓰잖아요. 몽클라르예요. 이 몽클라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몽클라르 중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왔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제 여기는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라울 중장이 몽클라르 중령이 돼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장이 중령으로 강등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왔노라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맞는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프랑스군은 계급제도가 아니라 직책제도예요. 그러니까 군단장이 대대장이 돼서 온 것이지 계급이 강등돼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한국으로 파병을 나올 결심을 하게 됐느냐. 그때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보, 나는 언제나 전장 속에서 살아왔잖아. 나는 곧 태어날 자식에게 아버지가 유엔군으로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는 자랑스러운 기억을 물려주고 싶어. 이 감동 스토리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현직 그래도 장군이 영관 장교가 돼서 참전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동기, 자식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데 감동 스토리로 끝나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인으로서 하기 쉽지 않은 강등까지 감수를 하면서 아내에게는 뭐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지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프랑스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볼 때 가장 큰 사건은 그 앞에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서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때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이미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지금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유엔이 나서자고 했는데 내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부대를 많이 보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대대급밖에 못 보낼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대대급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된 부대 그리고 어디다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명분을 만들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 영웅을 보내자. 라울 장군을 보내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거기에 라울 장군이 기꺼이 응했겠죠. 힘든 상황에서 히든 카드처럼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히든 카드. 프랑스가 아껴뒀던 한 수. 비장의 한 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베르늘의 중장이 간 것은 프랑스가 처했던 어려움, 국제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그들의 의지, 이것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낸 부대가
프랑스 특수임무부대, 말하자면 TF 부대를 보냈어요. 근데 부대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장교 39명, 부사관 172명, 병사 806명인데 프랑스가 지금 1000명 내외 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우리 다른 부대도 1000명씩은 기본적으로 보냈고 2000명, 4000명, 7000명 보낸 부대도 있잖아요. 아까 뭐 동시에 2천여 명이 그렇죠. 참전한 나라도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요. 이 부대가 그냥 부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적게 보내더라도 잘 싸울 수 있는 부대,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명분, 이것을 동시에 가져가자고 했는데, 명분은 라울 장군을 보내서 해결이 됐고, 이 정예 부대를 어떻게 보냈냐면 1000명 안팎이지만 인사정보작전 군수의 최고 정예 인원들, 그리고 외인 부대, 해병대, 특수부대,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을 한반도로 보냈어요. 그렇군요. 프랑스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결과적으로 잘 싸웠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군이 실리를 그때 잘 챙겼어요. 이거는 전쟁사에서 잘 안 나와 있는데, 인사정보작전 군수 분야의 베테랑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왔을 때 뭐냐 하면 6.25 전쟁이 어쨌든지 간에 현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 전술의 가장 발전된 모습, 현대 미군 무기에 가장 최첨단 무기가 투입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한국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전술, 최고의 무기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전투가 대표적인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 유명하죠. 그게 프랑스군이 싸운 전투잖아요. 때는 1951년 2월 지평리인데요. 이 지평리 전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교재에 대표적인 방어 전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육군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합참대학교에서도 이 지평리 전투를 가지고 서로 전술 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잘 싸운 거죠. 그런데 지평리 전투만 얘기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 쌍터널 전투, 또 단장의 능선 전투, 티본 고지 전투, 여기서도 프랑스군이 계속 싸웠거든요. 프랑스군이 굉장히 잘 싸웠고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의 땅이라도 더 가진 채로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까 1000명이라고 해서 너무 조금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인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인원은 3421명이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사자가 262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008명, 실종은 7명이고 포로가 12명이었다고 해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주신 라울 중장과 프랑스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의 6.25 참전 이야기도 우리 남보람 선임연구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역사다방 호국편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나단 프로우트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남보람 선임연구원님은 사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그 아나운서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조나단님이 할아버지의 일화를 얘기해 주시고 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또 불러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6.25 전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그 다루지 않은 나라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남보람 선임연구원의 이야기로 미국과 영국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니까요. 꼭 또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면서 역사다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주정식이었고요. 조나단 프로우트님 그리고 남보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